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가 한숨이 깊어요. 그러게요. 아주 마리아나 해군 줄 알았어. 제일 깊겠네. 오늘 엄청 뭐랄까 일이 개빡셌어요. 개빡셌어. 뭐 빡치는 일 있었어요? 뭐 빡치는 일이 하루 Rolling in the deep. 네, 아주 딥한 문제가 있었죠. 아 미쳤어. 아니야, 난 딥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오빠 항상 안 깊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잖아. 그러니까 좀 하이한 문제이긴 했는데 딥하진 않아. Hi, I'm so high. 아니 뭐 여하튼 여러분 저희가요 저작권료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셀프로 BGM 깔고 있습니다. 졸라 불쌍해. 그러다 보니까 뭐 불쌍하죠. 예, 그랬어요. 돈 좀. 여러분 돈 후원 광고. 자, 제 손가락 맞으세요. 진짜. 제 손가락은 일베 마크였어요. 자, 그러면 한남 오빠 중에 손가락도 별로 짧구나. 그 손톱 깎아왔잖아. 잘했네. 한남 중에 한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다 저 쳐다보죠? 전 아닌데요. 빨리 해요, 한남. 니밖에 없어. 네, 저는 내가 한남이냐? 저는 제 고향이 대전 한남대학교 근처에서 살아왔던 20대 마지막 모담봉의 안또입니다. 와, 진짜 한남이다. 반갑습니다. 진짜 한남이다. 이따 집에 한남대교 건너서 갈 거예요. 자, 한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뭐 한남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 사랑합니다. 실효적입니다. 뭐 둘이 짰니? 아니요, 안전 사랑합니다. 제가요 요새 좀 이제 몰래 이제 테이블 밑으로 지금 5,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줬어요. 이게 물밑 거래입니다. 이게 네. 아니 5,000원짜리는 왜? 시급이 약간 안 되긴 하는데. 요새 좀 외로워서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었어. 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표정으로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기말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과제 시달리고 있는 위키입니다. 아까 자고 있더라. 되게 불쌍해 보였어. 야, 누구랑요? 혼자. 쇼파에서 여기. 상대방이 누구에 따라서도 불쌍할 수 있잖아요. 뭐 불쌍 뭐 할 수 있죠? 아니 저는 원래 혼자 자거든요. 그냥 책 껴안고 자고 있었어 봐. 얘가 차마 다 하지 못하는 아무리 외로워도 아니 외로워서 말고 하다 남은 공부가 있는 거지. 주경야독이에요. 캬. 걔 오늘 이제 주경 야동을 해야 오늘 되는데 저는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 야경이 돼버렸어요. 그게 뭔 소리야? 밤에 뭐 밭 깔아요? 밤에 일을 하잖아요. 이것도 일이지. 맞네. 맞네. 노동 인정합니다. 난 또 이제 경자를 쓰길래 이제 경작할 때 경이잖아요. 네. 이 친구가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나? 아니 뭐 그러다가 내 인생에 경실 일 있냐? 학자만 씨 뿌리겠죠 뭐. 아니 싫어. 나는 제가 바자라 씨. 씨를 지금까지 교수님 제발 삐만 주세요. 뒤져라 씨발놈아. 근데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 어차피 저녁에 또 일을 해야 돼요. 뭔 일이요? 계약서 써야죠. 오늘 써요? 아니 초안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거는 뭐 이미 초안 있어요. 왜 그래? 아니, 우리 말고. 여러분 그 마법 선생 내기마라고 한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는 그 가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프렌치 키스를 해야 돼요. 진짜? 맞아. 네. 다들 아는군. 그거 안 돼. 그럼 본계약은요? 본계약이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지. 본계약 때는 뭐해? 그건 이제 동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시 2차 성장물 다이스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새 들어가지고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티도 8월 중에 저희가 파티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이 저희 5월 30일 날짜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파티 관련해 가지고는 공지가 이제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녹음을 드디어 쉽니다. 이번 주 녹음을 쉬고 다음 주에 쉬어? 네, 다음 주에. 위키 씨 파티가 뭐죠? 당이죠. 그렇죠. 우리 출범한 지 몇 달 만에 이제 당이 뜨겠다 이겁니다. 네, 지금. 제가 정당.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제1여당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당 이름은 뭔가요? 메이요 공산당 메이요 공준거. 혹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입니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존나 빨갱이들아. USSR 왜? 유니언 오브 섹스 슬레이브스? 그렇지. R은 뭐고? 리퍼블릭이지. 세상에. 성노 연합공화국. 이게 뭐야 이게? 인정합니다. 우리 잡혀가겠어. 사랑해요 USSR. 파티 만들기 전에 잡혀가겠네. 국가보안법이 먼저냐 이제 음란물 양심수로 적방하라. 아니야, 둘 중 하나야. 국가보안법이 먼저냐 공연 음란. 공연 음란이 먼저냐. 저 후자일 겁니다. 안전 법방 시키자. 아니야. 사식 먹방. 때리지 마라. 법방. 제가 법는 방송. 눕방. 눕방도 가능합니다. 깜빵도 가능하죠.
이 사람들이 이스크라를 할 때보다 레드립을 할 때 드립이 뭐 에어컨 틀어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너 왜- 아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기기를 작동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맞아. 에어컨 어디 갔지?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네. 저기 앞에 있어요. 어디? 알군요. 네. 안토니 저래요. 잘 눌러. 아까 방금 전에 시루가 엄지손가락으로 뭘 누르는 그런 그치. 제 제스처를 잠깐만요. 취했거든요. 핸드 잡을 잘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치 여기 갈라진 부분이 예민하거든. 이제 그래, 엄지손가락으로 맞아. 이렇게 아직 우리 본문도 시작도 못했어, 얘들아. 자, 이게 보면은 에어컨 오늘 찬조 출연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에어컨 오빠 사실- 냄새나 찍고 와. 제발. 나 진짜 너무 저 새끼 저거. 그러게 뭔가 kup한 냄새가 나죠. 오늘 그만 원래 쓴다. 좀 찝찝지근해. 우리 고모가 맨날 꿉꿉한 냄새. 구멍 다시 써줘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좀 더운 날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사실 계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긴 했어요. 좀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난 욕망의 2,000원이 그런 건 아니고 5명 있으면 한 바퀴 돌 수 있대요. 남자로만. 그냥 저희가 이제 새로운 뉴스 아닌 뉴스가 생긴 존나 건데 비엘 그리고 싶다. 그만해. 그런 거 생각을 해보다가 이번에 들어서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꺼내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건 얘기 좀 해도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인류학 수업으로 폴리아모리 인터뷰를 5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5명 욕망의 기차에 필요한. 맞아요. 다 연결되고 다 물려고 난리가 나는 거지. 어딜 물어요? 적당한 드립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시로 물어. 미친. 빨리. 꼬리 물겠죠. 자기 혼자서. 연구를 하게 돼서 다음 주에 마감인지라 지금 어허. 속기를 어저께 한 8시간 넘게 거쳐가지고 풀었어요. 속기 골 아프죠. 이렇게 내가 개 노동을 했으니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컨텐츠로 팔아먹으면 하늘을 때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학계에서는 자기 표절이라고 하죠. 아니야 자기 이거 복제 아닙니까? 아니야 8일에 발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표절은 보통 학술적인 논문 차원인 거고 맞아. 발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출처만 제대로 밝힌다 그러면 자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폴리아모리를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의 그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지율 씨였죠. 네, 지율 씨가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사실상 시루의 단독 쇼예요. That's right. 와우. 그래서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그냥 게스트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 무한노동했으면 해골 딱 달리는 건데. 진짜. 아니 근데 그래도 게스트가 있을 때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사실상 당시에 이제 시루가 퀘스천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닌가요? 실화 퀘스트 채널이었다고요? 그냥 차마 퀘스셔널이라고 밝히는 거에 용기가 없었죠. 난 아직 몰라. 난 아직 몰라.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형처럼 하지 네, 말라. 철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수령론이 중요한 이거 그거예요. 아니라고. 일단 강하게 숙청을 하고 학회 태양.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이제 폴리아모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그리고 인터뷰 다양한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루가 그 연구가 끝난 직후에 바로 납치를 해다가 이제 논문이 나오기도 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문 쓰는 여자예요. 논문 아니라 보고서입니다. 15페이지밖에 안 돼요. 킹제이 보고서인가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루 보고서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짤막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폴리아모리 관련해.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잎들의 영월대잔치 레드립은 대나무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 RED, LIPS@gmail.com과 페이스북 붉은잎들의 영월대잔치 레드립을 통해서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폴리아모리 질문. 야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고막을 때려주고 있어요. 귓구멍이 날라 그랬지. 아니, 그 옛날 얘기 중에 그 태양이랑 바람이랑 싸운 얘기 알아요? 에어컨은 우리를 벗길 수 없어. 태양도 춥거든.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덥긴 했어요. 오늘 울산이 폭염주의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열기를 몰아서 우리 폴리아모리 질문을 해봅시다. 진짜 울고 싶다 진짜. 근데 질문이 약간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시루가 이제 인터뷰 5명을 해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후기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좀 짤막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일단은 5명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지우 씨랑 녹음을 한 이후에 바뀌었느냐? 지우 씨가 나왔을 때랑 녹음을 했을 때 생각이 많이 바뀌셨는지. 아니요. 오히려 지우 씨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었지? 술 마시다가 지우 씨를 알게 된 게 아니 술 안 마시고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인생에? 지금도 여러분 저랑 처음 뵀을 때도 술자리 아니었나요? 기억 안 나. 지금도 지금 맥주를 한 개씩 까고 있어요. 맞아요. 이 친구가 술 안 마신다 안 만나주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은 폴리아모리인 줄 몰랐어, 지우 씨가.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요즘에 그때 당시엔 전 인류학 연구 주제로 이걸 먼저 잡아놨던 상황이었어요. 기존부터 어느 대학이 인류학 주제로 이딴 걸 잡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에 인류학 있는 게 9군데 있던가? 몇 개 없어요. 대학이 지금 9개로 줄어들어 버리네. 빰. 그쵸. 그리고 이제는 영남? 일본어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것. 젠장할. 아니, 그리고 관악에 있는 거. 최근에 본부 점거한 곳이죠? 이놈들아. 상지대. 상지인가 보다. 아니야. 동국대. 아니야. 동국대는 본부 점거하진 않았죠. 고려대도 있지. 본부 점거? 본부 정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스크라이브 문의를 해주세요. 네, 전문가들이.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아무튼 술을 마시러 간 자리에, 그러니까 거기서 왠지 모르게 제가 요즘에 이런 거 연구한다. 근데 그 술자리를 만나러 갔던 선배가 인류학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수업 듣고요. 그래서 이거 갖다 글 쓰려고요 하니까 거기에 같이 계시던 술 친구분께서 저 폴리아모리스트인데 라고 했던 분이 지우신 거죠.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많이 오픈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오픈이시죠. 근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내가 폴리아모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거 그냥 남봉꾼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난무를 하니까. 근데 남봉.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LGBA 편을 녹음했을 때 느낀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LGBA 같은 경우는 진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물론 폴리아모리스트들에게도 생존 문제가 걸려 있죠. 다만 그분들에 비하면 좀 더 얘기해가 편하지 않나? 그쵸. 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죠. 생존일 수 있어. 이게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던 부분인 건데 자기 자신을 폴리아모리스트라고 규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정체화를 하시는 5명이. 분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스스로 퀴어라고 느끼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5명 중에 2명만 퀴어라고 느낀다고 했고, 네, 이제 퀴어라고 느낀다는 분들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였어요. 지우 씨도 저때 그 말 하셨잖아요. 관계 지향을 추가한다고. 그렇죠. 성적 지향 그리고 로맨스 지향 네. 그리고 관계 지향을 추가를 해서 퀴어를 규정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가 다르면 다 퀴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약간 이거는 이건 폴리아모리 내부에서도 딱 합의되지가 않은 거군요. 전혀요.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을 보면은 전 BDSM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SM도 퀴어니 아니냐 말이 요즘 많아요. 안 그래도 퀴어가 계속 범위를 확장시켜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퀴어라는 그 개념 범주 자체가 만국의 퀴어요 단결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희석되고 맞아요.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거 그런 지구에는 느낌이 60억 개의 젠더가 있다니까. 진짜로 이거는 정말 아니야, 70억 개야 이제. 70억 개. 네, 인정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생산이 되는 거야? 아니야, 만국의 시에남은 하나거든. 미친. 야 한남은 하나야. 한남은 하나. 단결하라 한남이요. 한남이랑 다 똑같은 남인 줄 아냐? 스펙트럼이라는 게 한남의 조국은 하나다. 네, 퀴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3분이 계셨어요. 이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내가 그냥 관계 맺기의 방식 중에 그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3분 정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친구로 예를 들면은 이거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비슷한 생각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대 있는 애들만 막 친하게 지낸다. 이것도 나의 서울대 퀴어. 전 서울대 성애자입니다. 관계 맺기의 지향 중에 관계 하는 거죠. 맺기의 지향의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나의 일종의 뭐랄까 그 허들 같은 느낌? 전 좀 그 느낌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요. 섣불리 퀴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퀴어에 대한 논증을 어쨌든 그런 배에서 2분은 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3분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있다. 오케이.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우 씨를 만나고 폴리아모리 연구를 하면서 다시 제가 원래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학교에 있는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어요. 앞에 있는 에베베베면 나가야. 아니야, 하지마. 거기에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재가입이요? 네. 왜? 내가 퀴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뭐랄까 인터뷰를 낳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바로 강태공이야. 그 사람들 강태영 씨 듣고 계십니까? 아니야 미친놈아.
그냥 왠지 모르게 들어가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정체화를 확실히 하고 나니까. 아. 근데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내가 관계 지향이 남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고 나니까 그냥 제가 얘를 20살 때부터 봐왔는데요. 아 진짜? 왜? 나 이상한 나 욕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계속하세요. 그게 아니라 저 친구는 20살 때부터 너를 꼬셨는데 안 된 이유가 너랑 얘는 감당이 안 돼. 얘는 모노고 너는 폴리니까. 맞아. 얘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왜 사람을 소유하려 드냐? 야, 사랑은 소유하는 거지. 미쳤다. 소유하면 그게 사물이지 사람이냐? 소유는 시스타에 있어요. 얼마 전에 해체했다. 그니까. 이게- 이게 시스터 아닌데요? 시스터. 야, 인간을 등기부등본에 올릴 수 있냐? 있죠. 계약서 상해로 뭐 그래. 올라가는 거야. 계약서상으로 한다. 여기서 소유는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터치 마이 바디. 아니야. 아니 원래 이 소유라는 거는 민법적으로는 이제 아니야. 처분권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소유는 괜찮아. 아니야. 사랑은 원래 합리적인 거야. 좀 그래서요. 무슨 얘기했는데? 존나 아무 말이었어. 저 이제 저와 시루야 사생활 얘기 좀 했고요. 네, 어쨌든 둘은 맞아. 이어질 수 없는 사람. 네, 관계 지향이 다르다 보니까 뭐랄까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큐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랑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좀 어울리고 싶었어요. 어울리고 싶다. 큐어 퍼레이드도 같이 가고 싶었고 좀 있으면 큐파다. 야, 이제 폴리끼리 큐퍼 할 수 있을까요? 제발 큐퍼요. 서울시에서 해줄까요? 서울시 듣고 있나? 대구 가라 대구. 그럴까? 대구 갈래? 이번에 아니야. 대구로 갈까? 대구에서는 오히려 열려요? 대구는 네, 그거 확정됐어요. 받았어요. 아니 신기하네. 아니 왜냐면 느낌에 대구가 오히려 그런 거에 폐쇄적일 것 같은 봐봐. 느낌. 그럴까? 우리 대구 가서 한번 오픈으로 공연을 한번 해볼까? 공연? 아니 저기 빵? 오픈으로 왜 남의 실명을 까발립니까? 안돈 벗빵. 오픈으로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뭘 해요? 저기 그 공개 녹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대구 왜냐면 우리 팀이 이름이 이스크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대구가 조선의 모스크바예요. 맞아. 이제 대구 인민항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방공간 46년 최대의 투쟁이 대구에서 일어났죠. 아이고 진짜. 45년 10월 1일인가?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듣고 계시는 대구에 계신 여러분 되게 피드백을 뜻깊은 척. 네. 페이스북에 피드백을 좀 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예, 대구가 원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네. 대구에서 우리 흥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조선은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어요. 근데 에? 맞아요. 뭐 평양 모르겠고. 근데 거기가 혁명의 수도로 바뀌어버렸지. 자칭. 혁명의 수도 여전히 서울이죠. 아니야, 거기 수도 바꿨어. 그치.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혁명의 수도가 평양이다. 아니야, 수도 자체를 바꿔버렸어, 걔네. 그래요? 근데 반동이네? 북쪽 조선은 하나야 이 바꿔버렸어. 새끼들아. 저것도 어떡하면 되냐 저거.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하면은 우리 공연 음란보다 국가보안법이 더 빠르다. 제가 이게 하나 중에 하나가 확실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이제 조율을 하고 있어요. 너 뭐지? 문재인 존나 대통령 흐릿하게. 각하께서 있으신 걸 다행으로 생겨 여기라고. 문제한테 새끼기만 하면 진짜 난리 나는 거다. 문재인도 감당 안 되네. 여전히 노동자의 책 대표는 구속되어 있어요. 맞아. 그다음에 한상균 위원장 선고심 선고가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녹음을 기준으로 내일하니까. 그럼 우리 주제가 뭐였죠? 조선의 모스크바까지. 그래서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특히 안돈이랑 얘기할 때 그거 많이 느껴요. 옛날부터 좀 많이 느꼈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독점하려고 하는 거 네. 거기서 공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퀘스처너리로 살고 있다가 지우 씨의 녹음 이후로 뭔가 나도 이 사람과 별 다를 게 없구나. 폴리아모리스트라고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좀 우리 받았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정체하는 그게 건 다른 거니까. 그게 되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람인 거 아닐까? 난 배덕감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배달의 민족. 아니야. 역시 아재야 재미가 없어가지고. 배덕의 민족이죠, 배덕. 그치 배덕감이 아무래도 민족성이랑 이게 연결이 돼야 되냐? 원래 조선에는 남봉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얘기를 교수님이 했었어. 배덕의 교수님 남봉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봉꾼은 과거에도 있었다. 응.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남봉꾼과 동일시하는 동일시.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듣고 나는 계십니까 내가 교수님 반성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좀 야, 다른 너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껴나냐? 개인의 행위 차원에서는 남봉꾼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의 배경에서 작동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이니까요. 그래 맥락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맥락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전에야 이걸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어찌됐든 SNS의 폐해와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서 그 맥락을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SNS 때문에 폴리아모리가 늘어났다고? SNS 때문에 그거를 정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계기가요?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거나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인터뷰하신 분들이 자기 이거 폴리아모리라는 개념이 저는 되게 생소해서 대학 와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니까 옆에서 실제 사례를 본 사람이 2명 오.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네이버 웹툰이었나? 거기 독신으로 살기 있죠, 알죠. 저 그거 있어요. 열심히 봤었죠. 그걸 통해서 먼저 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 그 작가님이 이쁘냐? 아니 작가 거기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와요.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가? 스트로 자기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폴리아모리 그런 류의 관계? 다자연의 관계가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된 그리고 그 웹툰은 계기로? 댓글에서 항상 오지게 욕을 먹었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욕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만화 내용에 공감이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저는 이가 일종의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이게 새로운 관계 지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몇몇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것도 존재하고 이제 이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이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삼강 어른이 무너진다 이것들아. 어디 저의 생각입니까? 그게 무너진 지가 2000년이 지났어 이 자식아. 종묘가 무너지고 사직이 무너지고 야, 그건 정근대 국가에서 나는 소리지. 이게 왕통이 끊어진다 이것들아. 근데 아니야 전근대야. 모던보이. 모던 보이나 프리모던 보이나 아니 미디어야. 폴리아모리라면 적통은 누가 이겨 적통은? 미쳤어. 홍준표가 있겠지. 역시 홍준표 대표님 듣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좀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그래요? 예. 어쨌든 3명, 그러니까 5명을 저희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아마 이거는 저희 생각에 대한 연구 윤리상 자세한 이야기를,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후기처럼 풀어내면 좀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시루 씨가 후기를 쓸 겁니다. 날짜에 맞춰서 휴지를 쓰실 겁니다. 이거 되게 그거 같은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세비 다시 반납하겠다고 했다가 떠들리고 있는. 그래도 최소한 저번에 지우 씨랑 녹음한 거보다는 좀 더 깊거나 다양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깊어야지. 알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연애와 우정의 차이가 결국 독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중한 친구는 인간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독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인과 구별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독점적 연애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친구와 애인을 구별하나요?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나요? 이건 분명히 저는 그게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우정과 사랑의 경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거는 근데 이분의 질문을 딱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관계 지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한테는 친구도 사실은 애인과 비슷한 그런 존재일 수 있고. 근데 내가 이 질문을 똑같이 위키한테 한 적이 있어요. 무성애자 연구를 할 때. 그래요? 아주 만인의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위키 같은 경우는 A 로맨틱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위키한테도 똑같은 질문 줬는데 그래도 뭐 사랑이랑 감정이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거를 위키가 나한테 치환해서 제일 소중한 친구가 있느냐 그런 친구 간의 위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고 이제 다른 무성애자분들 그러니까 A 로맨틱이 아니신데 A 섹슈얼이신 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하세요. 그거 구분을 하셨고 이제 폴리아모리 같은 경우에도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의 질이 다르다. 네, 감정의 분명히 질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기도 했고. 시루가 옛날에요. 저도 연구 대상 삼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 네. 첫 번째가 안토니고 두 번째가 위키고 세 번째가 지유예요. 문제는 이 친구가 저를 20살 때 알았다 보니까 나의 그런 성에 관련된 경험을 얘기하면 그때 걔 아니야? 그래서 바로 다 나오는 거야. 다 알아. 아니 SNS에 보이는 그 사람이잖아. 서로 다 알아요. 다 얽힌 거야 이 판이. 그러니까 여기 얘만- 볼장 다 본 사이구만. 얘만 하는 줄 알아? 얘만 할 것 같아? 만국의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야 청취자가 모르면 더 이상하겠다. 아니 이번에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야 안돈 그래서 진짜 골든을 한 거야? 라는 거였어. 여러분 전 물론 제 현실의 저와 안토니랑 캐릭터를 구별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안 해본 것에 대해 거짓말하진 않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이 미친. 해봤다고 것들아. 뭐게 궁금해. 2주 동안 그 질문만 들었어. 씨발놈들아. 그래도 억울한 짓을 알 끝나. 이들 좀 해보든가. 여러분 화장실에서 하라고 합니다. 안토니. 샤워하면서 하세요.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떡해. 세탁해야 돼. 이제 이 질문을 봤을 때 좀 동감이 됐던 게 네. 사실 이 사람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사랑과 우정을 일종의 똑같은 감정으로 보고 그 중에서 스펙트럼으로 보는 건 아닐까?
일종의. 저 같은 아니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점과 비독점으로 이 사랑과 우정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저는 100% 이걸 동의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저에게 사랑과 우정은 좀 질적으로 다른 감정이에요. 저도 나도 그렇게 하지만 생각해. 그렇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에 뭐 여러 여자분들과 이러저러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든지 뻥치네. 그런 게 그러니까 없진 않아요. 그렇지. 그래. 없지 않은 정도일까요? 야 위키 아주 팩트가. 당신들은 너무 오래 알아왔어.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여자와 그런 섹슈얼한 로맨틱한 그런 긴장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건 있을 수 네. 있는 관계죠. 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냥 뭐 얘랑 자고 싶다거나 얘랑 연애 감정이 있다는 걸 넘어서 내가 얘를 사랑하냐 안 하냐의 저의 기준은 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체 가능한가 안 한가의 문제거든요. 잠깐 연애 감정과 사랑을 또 구별을 하고 있는데. 다르죠.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구분하세요. 맞는 것 같아. 연애를 할 수 있는 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그게 다른 거긴 한데 사랑을 하니까 전 연애를 하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연애를 잘 못해요. 연애는 해봐야 서로가 사랑하는지 맞겠다. 알죠. 아니요, 저는 그게 있어요. 약간 그 뭐라지 이 사람과 연애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뭔가 이 사람과 사랑이 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이 여자가 다른 여자로는 안 된다. 그게 확실하면 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체 그러니까 그 폴리아모리를 하면은 그 네. 애인이 둘 이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애인 A는 애인 B의 대체제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상대방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연애 감정 같은 경우에는 연애 감정과 사랑 감정을 구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연애는 이런 식으로도 하겠지만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폴리아모리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기를 부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나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퀴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나도 그것 때문에 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태어나자마자 난 게이하는 사람이 생각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내 성적 지향이 또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부남이었다가 나중 가서 난 게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맞아요. 그거는 뭐 어쨌든 에이섹슈얼 분 중에서도 그런 거 칼럼 쓰신 분들 계셨어요. 그 얘기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모 게스트 분 있잖아요. 그 광선이 나왔는지 지금 기억이 헷갈려서 그분도 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자기는 에이섹슈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거에서 내가 그거를 섹슈얼을 느꼈다더라. 잖아. 씨발. 아무리 봐도 왜 다 까마릴 거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이거 방송에 나갔는지 몰라가지고 나갔어. 나갔나? 나갔어. 나간 게 확실하면 넣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러게. 그래서 아하, 미안.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느낀 게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거 굉장히 두 가지 다른 조건인데요. 어떠한 나의 본질적 정체성이 있어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거꾸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지. 그렇죠. 난 양쪽 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까울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다시 넘어가면 비독점적 연애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친구와 애인을 구별하나? 사실 구별하는 게 맞죠. 구별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아니면 그러니까 구별하는지 아니면 같은지 구별은 해요. 구별은 하는데 이 사람 독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게 전형적인 모노아모리스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랑은 독점력이고 우정은 독점하지 않는 거다. 그런 거 라고. 있잖아요. 약간 오정도 어느 정도 독점력이 작용할 수는 이게 있죠. 인터뷰하신 분이 이런 말하는 게 있어요. 잠깐만 인용을 좀 하자면 우정이나 그런 감정을 여러 대상한테 나누는 게 당연하고 왜 사랑은 한 사람한테 국한되어야 할까? 나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한테도 그렇게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학이란 책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굉장히 그런 근대 연애 풍속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낭만적 사랑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학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실 어떤 사랑 원래 이제 지금의 우리의 일부 일처의 모노아모리 또한 굉장히 근대에나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쪽에 의하면은 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방 되게 엄청 뭐 대체 불가능한 것이 되었는가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워낙에 근대 사회가 각박하니까 사랑 졸라 좋은 거야 하고 아예 이 사회 저편 피안에 쳐박아두고 거기를 하나 도피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올리백, 에바 헬르즈 말고도 올리백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굉장히 신화화하는 것도 있고. 네, 생각보다 지적인 사람이지만 골든은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아주 깔끔하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샤워 박스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진짜 이거를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을 같이 동시에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 썸을 탄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드라마나 아니면 특히 대숲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몇몇 토봐 보면 그런 것 같은 게 많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누굴 더 좋아하는 걸까요? 이거는 사랑 감정이 아닌 건가요? 얘기하시는데 전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서는 고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최소한 고민이 된다는 건 사랑은 아닌 거다. 그래? 최소한 제 경우에는 최소한의 뭐 안떤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폴리아모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귀면 되지 뭐. 자기가 사랑을 느꼈던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좀 더 넘어가 보죠. 다음 질문은 이제 폴리아모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에 좀 더 적합한데 구조라든지 성장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이거 위키 등판의 생각 아닙니까? 위키 씨 심리학 좀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심리학은 과문해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성애자는 이게 뇌 구조가 약간 다르다던가. 근데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BDSM도 일부분의 뭐 이제 본들 중에서는 과거에 약간 좀 상처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어떠한 기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그게 개인적 경험과 무관하진 않을 텐데 다만 그 개인적 경험이란 것도 절대로 온전히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맞아요. 저 이 부분에서 공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옛날 18세기에 미국 살던 뭐 어디로 갈까요? 모르몬교도를 생각해봅시다. 19세기 모르몬교도들. 네. 그 모르몬교도 제임스 씨 있잖아. 네.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일부 자처가 왜 안 돼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랑 카톡했어. 진짜로? 네. 태평양도 넘어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흘날에 이제 조선에 오셨잖아요. 일본 거쳐서 오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형한테 비빔밥 먹어줬어. 전주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때 그 형이 전주를 좋아하더라고. 뭔 소리야 이게? 전주의 왕가의 도시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일단 그 생산력의 증대에 따라서 그렇죠. 잉여가 발생하지 않은 원시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네. 그 시대에도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가 서로 독점한다 이런 게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없었을 수도 그건 정말 있죠. 특이한 개인들이 서로 너무 좋아 죽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겠고요. 그게 절대로 지배적이진 않았겠죠. 네, 결국에는 그냥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모계 혈통밖에 없었겠죠.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폴리아모리뿐만 아니라 모노아모리적 세대조차도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도 본인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겠죠. 왜냐? 최소한 내가 폴리아모리스트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선 폴리아모리가 뭔지 접하고 또 개인이 그거에 맞는 실천들을 해본 다음에야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백수 씨가 말한 게 전부 다 나왔어. 내가 분명히 과거에도 한 사람만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동시에 다섯 명 전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플러스를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국의 페미니스트예요. 단결하라. 분리가 되어라. 페미니즘은 분열로 망할 거예요. 뭐 그거야 뭐 노동자 거기는 분열하진 않지. 노동자 운동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부차 모순과 본질적 모순이 있는데. 그만해. 원래 진보는 아니에요. 그런 보수는 비리로 망하고 부자적인 노동운동과 이제 사회주의적인 노동운동이 이제 그 대립을 하면서도 이렇게 문제되는 거지. 이것들은 이스크라가 레드립 드립을 치고 이스크라 드립을 그래 치고. 이상해 얘네들 어차피 분리가 안 돼요. 그래. 아무튼 원래 우리 분리 안 된대요. 원래 나의 사생활도 분리 안 시켜주잖아. 그건 네가 관리를 못하는 거고 자아 연출 잘해라. 여기저기 흘려서. 뭐를요? 제발 시좀 그래서 그만 옛날 뿌리세요. 같지 않아. 새. 어떻게 그러니까 아무튼 페미니즘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요실금이냐? 믿지 마. 그 디펜스인가 하는 기저귀가 좀 유명한. 그만해. 남성용도 변실금이가 들켰어? 그거 말고는 아니면 과거의 가정에서 뭔가 좀 안 좋게 보고 자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보고 자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혼주의자 겸 폴리아모리스트인 경우도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연애에서의 트라우마, 너무 과하게 통제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은 연애 상대가 자신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쓴 거죠. 내가 요새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봐서 아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러게요. 백수씨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이쇼프. 근데 이게 감정 쓰레기통이 꽉 차면 안 되니까 밟아줘야죠. 미쳤어. 이렇게 꽉꽉 눌러줘야 돼. 네가 밟히는 거 좋아한다고 나 밟으려고 들지 마라. 내 사생활을 지켜줘. 아니야, 그거 내가 알아서 다 해소하고 있는데. 뭘?
알아서 비워준다는 거야? 알아서 비우고 있었거든요. 걱정 말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접할 때는 저는 그 백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팔다리가 달려 있는 거는 사람이니까 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팔다리가 안 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 존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항상 그렇죠. 깔고 들어가야 되고, 둘째로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 다른 사람한테까지 옳은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나는 이 사회에 정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결국에는 남과 다른 걸 인정하는 거에서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불법이라는 틀보다는 뭐랄까요, 남에게 얼마만큼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네, 법을 백수 씨 다른 소화성애는 다양성입니까? 거죠. 아니야. 다양성이야. 남이사. 아니야. 소야성애는 그냥 그 뭐지, 남한테만 피해 주지 않으면 즐기는 거. 그렇죠. 뭐 욕망은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분명 그러니까 악의는 없으셨겠지만 좀 무례하신 질문인 건 확실해요. 왜 무례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성장 배경 뇌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일단 갈라쳤다는 생각이 근데 이건 사실 만약 대상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학술적으로 유의미한 저도.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례한 한 100명 모아서 인터뷰 때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겠죠. 너무 순수한 것 같은데? 너무 순수한 질문? 그러면 도대체 왜 폴리아모리 정말 학문적 호기심일 수 있어. 그렇게 너무 생소한. 어찌 보면 되게 진지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네요. 근데 그것도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거를 개인에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너는 뭔가 뇌 구조가 그러니까 좀 다른 거니? 그게 이런 거?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괜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여지가 있으니까. 하긴 뭐 레드립이니까 해줄 수 있는 얘기겠죠. 저희는 이런 질문도 좋아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일부 일처제의 신화라는 책에서 사람은 일부 일처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폴리아모리는 생물학적 신화론적으로 일부 일처제라는 사회제도에 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분 굉장히 많이 가셨네. 아니야, 저는 이거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긴 했어요. 뭐라고요? 그런 결론을 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성에 도전하고 있다. 최소한 정상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찾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일단 결론이라기보다는 도전과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과 저항은 엄연히 다르게 구별돼야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항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좀 실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임금 노동 안 하고 혼자 무인도 들어가서 살아도 그게 자본주의 저항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 과연 폴리아모리가 현대 일부 일처 이데올기를 해체하는 작업으로서의 운동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해체라기보다는 약간 균열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균열까지 나오고 있는 건가? 그게 어떤 그런 폴리아모리스트 주체들이 의식적으로 운동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레즈비언 분리주의 자체는 페미니즘의 운동으로서 의의를 가지는 생각해요. 근데 폴리아모리를 똑같이 볼 수 있는가? 아니야, 운동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는 그건 오히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균열이라는 거는 약간 다른 층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폴리아모리스트들이 하나에 뭉쳐져 있는 공동체가 아직은 없어요. 있다고 해봤자 120명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120명 이찬오리 아니야. 아니야. 둥글게 둥글게 균열을 내고 있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비독점성을 추구한다는 편에서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당연한 감정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른 거를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말하고 발화하고 자기 정체성으로 드러내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균열 정도는 내는 게 중요한 아니냐. 것은 일부 일처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물질 토대에서 발생했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과연 그런 생산 교류 형태에 따른 토대가 제거되지 않고서 그냥 우리끼리는 해피해피하게 독점하지 않고 살 거야라는 걸로 사회 전반이 변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하나의 변한다기보다는 다양성 중에 일부로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일부 일처제를 왜 없애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전 남녀가 1대1로 만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제도로서의 일부 일처제는 해체되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도는 어차피 쉽게 말하면 결혼제도 있잖아요. 지금 예컨대 뭐 동사무소 가면은 남녀 한 명 와야지만 그걸 받아주잖아요. 결혼 신청을.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의 시민 결합의 형태로서 남자 셋이 살든 여자 둘에 뭐 강아지 하나가 살든 거 다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도로서의 일부를 해체하더라도 남이서 혼자 남녀들이 좋아 살겠다는 그걸 그렇게 문제시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제도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폴리아모리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고요. 둘째로는 그리고 운동을 일단 행동을 하려는 거를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죠. 왜냐면 안 하시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행동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게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커피를 마시는데 내가 맨날 그 블랙 커피를 마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엠심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 쉽게 비유하면 이거거든요. 시민결합 운동은 게이들이 하고 게이들이래 LGBT 진영에서 하는데 연서명은 하되 주체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게이 두 명이 서로 연애를 해요. 그렇다고 그들의 연애가 어떤 이성애적 정상성에 도전하는 운동이라 볼 수 있을까? 전 전혀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운동은 아니더라도 그냥 둘이 사귀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이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맥심을 안 먹는 건 아니니까. 지금 커피 드시고 계시니까요. 그래, 네. 그러니까 맥심을 안 먹는 게 사람들이 맥심을 다 먹는다 해서 내가 이걸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못 먹어가지고 당장에 죽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내 정체성은 무조건 블랙커피입니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폴리아모리는. 다만 그 사람들은 그거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블랙커피를 만들어주면 오케이 난 가서 전 최소한 이것이 어떤 정체성을 깨트리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이란 프레임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게 그러니까 되죠. 지금 시루가 얘기하는 건 이런 그러니까 거야. 지금의 연애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이거야, 자기들끼리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봤으니까 시루가 아닌 것 지금 같아. 안돈의 이거를 절충한다 보면 아 중고층 극혐. 일단 드러나 볼래. 네. 그러니까 나는 상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 V3 쓰지 때부터 저 상식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V3. 절충을 해보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상식주의자라니까 왜 그래요? 아 진짜 앉아서 덕질하더니만. 네. 상식이란 이데올로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그 상식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균열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균열을 내는 거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자기들은 자기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존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어라 이런 것이 있었네 하면서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이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저항은 만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 만들어진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오타쿠 문화 같은 경우는 아니, 오히려 저는요 그런 인정 투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투쟁을 대체함으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을 때 생각해요. 인정 투쟁까지도 아닌 것 같기는 해. 인정 투쟁도 안 되는데 그럼 무슨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거야. 있잖아. 그런 투쟁이라고 거야. 보진 않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커피 현재로서.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거를 못 먹는 해서 죽진 않지만 내가 이걸 먹고 싶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맥심을 먹던 사람들이 이 커피를 보고 아 이것도 이런 커피도 있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도 인정해 주는 것까지도 괜찮은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내가 먹고 있는 커피가 사회적으로 이 그러니까 제 말은요. 죽어. 폴리아모리적 그럼 연애를 하는 것 하겠지. 자체가 나는 폴리아모리 연애를 하고 있어. 나를 인정해주는 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녀 간에도 비밀 연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균열을 낸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일본의 오타쿠 문화라는 건 하나의 언더그라운드 문화잖아요. 주류 그렇죠. 문화와 그렇죠, 구분되는 그렇죠. 주류 문화와 구분되는 문화로는 일단은 그 사회학계에선 세 개로 나눠요. 언더그라운드 문화, 서브컬처랑 라이프 스타일로 나눠요. 근데 서브컬처는 보통 저항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보통 그렇죠. 그렇게 쓰이죠. 특히 영미권에서는 그렇게 쓰이는데 언더그라운드 문화 같은 경우에는 파생 문화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문화가 아니라 그게 거꾸로 말했어요. 언더그라운드가 저항 문화고요. 아, 반대인가? 서브컬처가 하위 문화죠. 아 그렇네요. 서브컬처 하이죠. 근데 내가 배웠던 걸로는 아무튼 뭐 대충 그렇다 치고 그냥 오타쿠 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봐. 그 오타쿠한테 전화해봐. 그 인디언어로 오타쿠웨이가 뭐냐면요. 더 이상 길이 없다. 여러분 오타쿠웨이를 걸으세요. 근데 오타쿠 문화가 저항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성을 넓히긴 했죠. 아니 그게 오히려 정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사회적으로 최소한 욕을 먹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그건 낫죠. 쉽게 말하면요. 2등 시민으로서의 아시안의 위치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논쟁은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서 후기 정리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는 좀 더 질문에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사회제도, 그러니까 이른바 일부 일처제라는 사회제도에 저항하는 존재라고 만약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분의 말을 전부 다 이제 도합하더라도 일단은 운동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저항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저항하는 존재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소극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류 백인 사회의 눈에 존재하는 흑인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근데 되게 내가 차관했던 부분이 주류 뭐냐면은 백인 사회 존재하는 흑인. 이분들이 근데 흑인들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운동을 하는 거 아니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그냥 백인들인데 백인 중에서도 좀 어떠한 것 때문에 좀 더 소수인데 그래도 살아가는데 이상은 없는 거. 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 폴리아모리란 용어 자체 정체화하고 그걸 사실 라이프 스타일로 가지신 사람들은요 굉장히 문화자본이 축적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밥 먹는 백인들인 느낌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백인들. 맞네. 아니,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어디 섬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온 마을 할머니들 훌고 다니는 남봉꾼이에요. 그치.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남폴리아모리스트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 나 문화자본은 어느 정도 축적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약간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본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인데 얼어 죽을 무슨 문화자본이야. 아, 네, 무화자본이란 용어가 저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일단 쓸 수 있는 게 밖에 없어서. 인류학에서 부르디에 존나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색들이 없냐? 나 지금 이스크랄로 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나 방금 부르디에 나오고 와서 딱 갑자기 피곤해졌어. 와, 진짜 부르디에랑. 네, 부르디에 부르지 맙시다. 부르디에는 그래서 사회학자입니까 인류학자입니까? 그냥 썰풀기죠. 아, 부르디에 내가 볼 때 문예 이론가. 뭐 어찌됐든. 제가 착안했던 게 뭐냐 5명 중에 4분이 비혼주의자예요. 저도 근데 비혼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제도나던가 가정에서의 안 좋았던 경험들을 보고 자라시거나 아니면 페미니즘 공부를 하시거나 연애에서의 회의감을 느끼고 나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로 영속적으로 유일무이한 관계를 묶어버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난 저항한다는 얘기를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저항하는 걸까?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제가 본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체가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폴리아모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LGBT에서 나타나는 게 사실은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그죠. 모습을 많이 봤죠. 둘째, 그렇다면 아예 저항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 애매하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생활 양식이 튀어나가는 건 맞죠. 시어 양식이 있다 정도. 그러니까 힙스터라고 얘기되는 힙스터와 아닌 것과의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힙스터가 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힙스터는 자기가 힙스터라는 소리 들으면 화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완전히 독특한 누구보다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게 힙스터예요. 미친 그러니까 존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세기식 얘기하면 속물이에요. 난 남들과 달라라는 게 자의식이 팽배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다는 자의식보다는 그냥 아예 남들과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야, 걔네들은 다름 자체가 목적이야. 그냥 다른 애들은 그거에 대한 자의식도 없어요. 다름이 목적인 거 힙스터 인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힙스터. 홍대병. 그렇죠. 홍대병이죠. 정확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폴리아모리스트는 자기들이 홍대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렇게 다른 거야. 남들 완전히 다른 거를 그냥 힙스터로 정의를 한 거예요. 홍대 사람들은 화내게 왜 홍대병이라 그래? 그래요. 라고 불리더라고. 죄송합니다, 홍익대학교 아니, 학부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 화내게 왜 중2병이란 말 쓰고 그러세요? 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생활 양식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건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연남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연남동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연남동 딱 좋은 이유다. 네. 근데 연남동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와 여기 좋다 하면서 이것도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 탐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남동이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렵죠. 연남동이라는 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면서 이런 양식도 있구나 하고 하나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죠. 이제 폴리아모리도 패션이 될 거예요. 그럴까? 뭐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는 네. 어떤 의견도 일부분 동의하고 이제 실효 의견 동의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실효가 좀 더 많은 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효 의견 좀 더 존중해서 저는 조금 더 저항의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정의를 엄청나게 잘 하신 것처럼 뭐 신화적인 우리가 워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생물학적이 됐든 신화론적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일부 일처제로부터의 탈주다. 탈출 정도. 탈출 탈출? 정도. 예. 탈주. 근데 거부감이 좀 많이 드러나긴 하시더라고요. 탈주하면은 10번 동안 채팅 금지당해.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거든요. 전 제가 원래 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대학 졸업 전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전 빨리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성시경이랑 결혼하는 거였어요. 왜? 저 성시경 사랑합니다. 너 고대 가 그럼. 네, 그래서 고현이라고 그러잖아. 성시경이 폴리아모리를 인정해줄까? 아니요. 이제는 줄지도. 근데 뭔가 비혼주의자가 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평생 사랑받을 것 같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왜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막 네가 손을 막 만약- 가리키면서 네가 나중에 입만 살아가지고 전경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너 운동해봤고 니네가 공권력의 개인 거 다 알고 이러면서 입만 살아서 투쟁하시는 그런 분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나중 결혼 문제랑 뭔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연병이다 그래서 진짜. 네가 나도 만약에 뭐- 공개 방송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네 애인이라 쳤을 때 에헤. 만약에 얘가 그렇게 변해버렸을 때 난 얘를 사랑하는지 흥미로워. 절대 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공개적으로 시루가 아니. 안돈을 밴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동을 차버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나랑 넬슨 씨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안동 문학이나 하려고요. 아 진짜 아니, 만약에 이렇게 만약 결혼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했어. 근데 내가 막 아 그래요. 백수로 넘깁시다.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애가 막 존나 때려 막. 아니 그거는 백수의 취향은 BDSM. 나 알고 있잖아. 뭐 사람들을. 아 근데 내가 만약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랬다더라. 그래, 결혼을 했는데 때리지 않아. 알고 보니까 존나 순해. 그래갖고 알고 실망해 그래서 알고 보니 안 때려줘서. 멜섭이야?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막 그게 그런 거잖아요. 일단 묶어놓고 보는 거잖아요. 밧줄로 꽁꽁 아니야! 밧줄로 꽁 단단히 묶어라 내 멜섭이 떠나지 저 알고 보니 않게. 멜섭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표정 뭐야. 잣같네. 하여튼 뭐. 아무튼 만약에 이게 그런 게 영원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거를 내가 선언할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아니, 그래서 비혼주의자가 그게 폴리아모리가 뭐냐면요. 롤리폴리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가 부족한 거야. 아뭔 놈의 저 의지요. 새끼 저거 홍준표 파더니 정신 났어. 아주 그래 롤모델이라 하지 그랬냐. 아유. 들켰어? 여러분 근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일부 일처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스트들이 느낀 일부 일처제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고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과 평생 그래, 꿈꾸지. 함께 하겠습니까? 라면서 목표는 그거지. 사실 결혼하신 선배들을 많이 만나보면 결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야, 인터뷰 중에 한 명이 뭐라는 줄 알아? 결혼? 이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혼인 성사는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성사입니다. 아, 땅에서 맺은 것이 하늘에도 묶여져 있느니라. 네,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만약에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균열을 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정도로 저는 좀 정리를 아주 하고 열띤 토론이었어요. 안톤이 뭔가 되게 불만족스러운 것 같긴 해요. 뭐 왜냐면은 그냥 둘이 후기로 싸워. 내가 어차피 내가 배운 거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이제 시루 안톤 논쟁이라고 붙여줄게. 시루 안톤 디베이트. 예성 논쟁 같은 시한 논쟁. 시한 논쟁. 안시 되게 논쟁. 시원한 칼륨 같은 이름이에요. 네. 청산가리는 왜 그러나? 아니 얘랑 나랑은 이미 근본에서부터 달라. 뭐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는 나는 근본이 없지 그리고. 아 진짜 드립이 근본 없다. 야 씨발 진행이 안 된다. 잉. 그 와중에 이상한 거 생각하고 있었어. 아 뿌리가 없어? 아니야. 밀보 왜 저래? 아니 아니야.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래 갑자기. 아니야. 남자가 뿌리가 싫어야지. 아 제발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뭘? 어떻게 진행하려고? 뭐 어찌됐든 사회제도에 지금 어떻게 저항하는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항이 어느 정도의 물꼬가 이스크라는 됐다. 아 네 그래요. 불씨 정도는 됐다. 생각합니다. 은근히 홍보하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다음 질문은요. 보통 말하는 연애를 여러 명과 할 뿐인 건가요? 아니면 연애라는 관념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비독점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노아모리랑 폴리랑 사귀는 경우도 있고 폴리아모리스트인데 서로가 한 명씩만 그냥 서로끼리만 만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폴리아모리스트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 애인이 내가 만약에 백숙 씨랑 사귄다고 칩시다. 근데 백수가 나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 어제 나 후배랑 자고 왔는데 말이야라고 해도 그래? 예쁘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씨발 나 순간 상상했는데 얘 충분히 그러고들 남아. 예쁘냐? 나 소개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가 심지어 한 번은 뭘 했는 줄 알아? 남자친구한테 소개팅 시루가 저한테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진짜. 남자친구한테 소개팅 시켜줄 생각 있어? 그러니까 야 나 진짜 주변에 괜찮은데 많은데 해줄까?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친구한테 소개팅 시켜준대. 근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일반적? 그러니까 통상적이라고 하죠. 그냥 보통의 그거나
아 그래 아무나 말해라 그냥 아무 말인데 뭐. 노태우 같은 사람들. 아 노태우 같은 사람이면 이제는 전두환이랑 손을 꼭 잡고 복근을 해서는 그 한국 현대사 최고의 커플링 아닙니까 노태우 전두환.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사람들 국민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 사람들, 국민? 나는 국민 그 사람들을 빌어보면 그 사람들한테 사실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될까 좀 시겁하죠. 왜냐면 조원들이랑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나도 옛날에 한 2명 좋아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애인분이 다른 여자랑 자고 와가지고 사후통보했다. 어떨 것 같냐? 아니면 나 누구랑 사귀어도 돼? 라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별의 표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런 거 등등을 질문했을 때 차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번씩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른바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문화 자본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어 있는 서울이나 일부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이거 쓰레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런 분이 사실 절대 다수의 반응이죠. 이게 절대 다수예요. 사실 맞아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안돈을 펜질하세요.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아니 진짜 한담이요. 일반적인 그 안찍 안. 아니 그 일반적인 골든 크로스를 이뤘습니다. 골든 크로스요. 일반적인 안돈의 적은 안돈이다. 안정한.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충격적인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조금 일부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문화 자본이 진짜 축적되어 있는 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른바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시민적 교양이 졸라 팽배한 사람들 사이에서 될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저 해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 대학 위주에서 페미니스트 담론들이 많이 논의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쵸.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하지 말아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예. 토대가 중요하다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그런 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나 맨스플레인 한 거니? 아 진짜. 맨스플레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선 안 돼. 알았어. 어쩌라고. 위키가 조용해요. 전 아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야 아저씨가 왜 앉아서 뭐 그냥 혼자 앉아 있으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관전 잘하시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얘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 혹시라도 나에게 정치적으로 몰려올까봐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빅픽처 그리시나. 오늘 안돈 졸라 어그로 끌었다. 어그로 끌기도 하지. 나도 근데 어그로를 많이 끌었으니까. 야 너 뭐 한마디 하려고 하지 빨리 해. 아니요, 나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것뿐이야. 왜 그래? 아니 패널을 조용히 듣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 이거 인터뷰 중에 존나 웃겼던 거 왜냐면은 저는 아시다시피 에이로맨틱이기 때문에 진짜 폴리의 상극이네. 그러니까. 그런 사실 한번 에이로맨틱도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국의 A 로맨틱 분들의 출연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에이로맨틱 진짜 적어. 에이섹슈얼은 은근히 많은데. FMRED LIPS @gmail.com. 근데 무성애자 특집 한번 하시죠. 할 진짜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남대전도 할 거예요. 나 인터뷰 중에 진짜 웃겼던 게 난 네 거야 라던가 아니면은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 이런 노래 알죠? 나만 바라봐. 그런 노래라던가 그거 아니야 아니면 그게. 뭐 순정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베이베. 베이베. 막 그런 거 나오고 그거 되게 내 마인드잖아. 그래 존나 안토니오. 그 네가 아까 했던 그 나만 바라봐는 진짜 옛날 노래잖아. 나만 바라봐. 바라봐 헤이. 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후져요. 난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 아니야 가사만 똑같아. 느낌이 트로트야. 꺾어 부르고 있어. 나만 바라봐도 베이베. 근데 이런 노래는 아니 순정 만화 드라마나 아니면 멜로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떠냐.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존나 극혐이야. 아니면 다 지랄 연병안에 등등 욕으로 시작하고 덧붙이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난 네 거야 이런 말하면 너무 싫어. 닌 네 거지 왜 나 주려고 그래? 니나 가져. 왜 멜서의 멋짐을 모르냐 사람들이. 졸라 웃겨. 니나 가지래. 그래서 멜서? 그러니까 멜서의 멋짐을 모르네. 사실 디엣 관계가 얼마나 멋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BDSM 편을 참조하세요. 모노아모리 쪽이랑 폴리아모리 쪽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폴리아모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어찌 보면 모노아모리보다도 폴리의 상극인 것은 디엣 관계일지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독점 오브 독점이잖아. 사실은 모노에서는 자기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오픈해갖고 서로를 그렇죠. 교환을 하는 건데 디엣은 정말 각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 듣고 계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이님? 비슷한 게 합의가 없으면은 극과 극은 통한다. 그니까 그건 통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에바일루즈가 아까 그 낭만적인 사랑 소비였나? 네. 에바일루즈가 똑같이 썼던 게 BDSM에 과한 걸 썼어요. 사랑은 왜 불안한 거였나? 사랑은 왜 사랑은 왜 불안한가라는 제목 딱 되게
말랑말랑한 제목으로 BDSM.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그거를 갖다가 BDSM 되게 그 주체적 관계로 해석한 글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합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하고 근데 있고 사실 나왔거든. 폴리아모리스트들도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노가 됐든 폴리가 됐든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이제 BDSM에서도 비슷한 거거든요. 나는 이런 성향이 있고 물론 성향자끼리 만난다는 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어디까지 할지 어떻게 할지 근데 서로 간에 사실은 사랑이 됐든 아니면 플레이가 됐든 쾌락이 됐든 그거에 대해서만 결국엔 남이사인 거예요. 남이사. 이제 자기들끼리 제가 좋다는데. 그렇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서로가 상호간에 합의를 하고 그리고 신뢰로 바탕으로 뭐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평등한 주체로 보는 것 같은데 동등한 주체로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건지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 하는 건지에 대한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폴리아모리스트인데 모노아모리스트 연인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내가 폴리니까 네가 날 사랑하면은 이해해야 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거 솔직히 가불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보거든요. 학대잖아요. 학대. 그래요. 솔직히 학대라는 말이 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쟤는 누구죠? 안토는 안토니오. 학대당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학대였죠. 내가 이 방송 때문에 연애를 못해. 몰아치지 마. 계속 생겼었잖아. 몇 번 바뀌었냐? 저때 닥쳐. 실명 언급하지 마.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아. 근데 앞으로 생기면 확실한 거는 그분은 좀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걸 한다는 걸 모르거나. 맞아. 아니면 엄청난 분일 수도 있어. 진짜. 네, 감당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분일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겠나? 들어와. 야라나니까. 그래서 내 존엄은 어디로 진짜. 없어. 저는 그 감정 전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줘야 돼라는 것도 일정 부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둘 다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그 아까 하나 뭐였죠? 하나 더 어쨌든 그거 세 가지가 동시에 저는 감정이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뭔데요? 몰라. 뭐였지? 난 아직 몰라. 그러니까 뭐세 가지도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돼. 둘째로는 진짜 심정적으로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내 경험을 약간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나한테 건드리지 않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난 가정사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만큼 나도 이 사람의 가정사를 캐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지.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은 이 사람한테도 하지 않는 거고. 공자님 말씀이에요. 나를 투영하는 거죠. 기소불효 물시여인. 맞아. 기소불효 물시여인. 그 형이 저번 날에 나랑 같이 술 먹을 때 있잖아. 이거 언제적 사람이에요? 미친. 그 형이랑 술 먹을 때 그 형이 맨날 그 소리만 했어. 기소불효 물시여인이라고? 그 주정뱅이. 그러면서 이제 축하주 이런 거 말아주지 마라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니야. 막 소주에 왜 김치에 넣냐 막 이러면서. 왜 그러셨어요, 오빠? 근데 김치가 있긴 했어. 아니 내가 그래서 그 형이랑 술 안 먹었어. 그다음. 술맛 따라여서. 그 다음부터 이 오빠 찾아간 게 누구였어? 맹자였어. 그 형은 좀 말이 통해도. 아니 그 형은 좀 많이 알더라고. 좋은 데를 잘 알아. 그 형 때문에 좋은 데 많이 갔어. 좋은 데 갔어? 이뻤어? 근데 그 형이 또 여자복은 없더라. 미친. 뭐야 이게? 너무 싫어 같아. 이게 뭐야? 어찌됐든. 깜짝이야. 좀 우리 방송의 정체성이 뭐예요 좀? 나 아무 말이지 우리 지식의 항연. 공자, 맹자, 부르디에 막 나오고 있어. 에바일루저 나왔죠. 그러니까 심포지움인 것까지는 좋겠는데. 향연이네 향연. 그래. 야, 그래서 이걸 레드립이야 이스크라요. 심포지움의 주제가 뭐야? 사랑이지 향연이니까. 어찌 되었든. On love. 어찌 되었든. 그래서 연애라는 감정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 너무 다를 거라 생각하니까 독점력이 없는 사랑. 예를 들면 안토니랑 내가 맨날 사랑 얘기하면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것처럼. 약간이요? 아니지. 통했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의 질 자체가 다른가 보다 싶었는데. 처음엔 사랑이란 게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뭐랄까 서로 뭔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고 우정보다 좀 더 특별한 존재가 있고 그걸 좀 애틋하게 여긴다라는 부분에서 그것까지는 동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기인하는 감정적 특별한 정서적 의존성 이런 부분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일종의 생각하는 게 연애 감정은 비슷하고 연애하는 방식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런 것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알리고서 하는 거냐 모르고서 하는 거냐. 아 나는 몰래 바람을 피고. 그러게. 그러니까 몰래 하면 바람인 거고 사실 이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건 바람이 아니니까요. 어, 그래서 서로가 앤서니 계속 기든스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랑이라는 아 기든스까지 나왔어요. 합리적인 사랑이라는 걸 폴리아모리스트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합리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 물줄기랑 네. 이 물줄기가 연애 관계에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간다. 그러니까 두 주체가 서로가 섞이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게 이제 푸코가 풍속의 역사라는 시리즈 책을 씁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사랑의 연애라는 게 절대 항상 있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구성됐고 언제나 변화해 왔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한데 오늘 되게 유식하다 다들. 나는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후기로 정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생겼어. 푸코, 기든스, 공. 에바일루즈, 부르디웨, 아그 형 성이 뭐였지? 푸코? 미셸 푸코? 미셸이었냐? 성이 미셸이 아니고 이름이 미셸이지. 반대지. 이름이 미셸 반대지. 아니야? 아니야. 야, 이 부분 자릅시다. 푸코가 이 부분 성이고. 자릅시다. 아니 되게 빠른 소리다 진짜. 어. 미셸 푸코죠. 사실은 푸코 미셸. 제가 푸코 미셸. 아는 또 푸코는 이제 진자를 푸코이기 때문에 예, 나는 그런 푸코가 움베르토 있어요. 에코를 생각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움베르토 형이 잘 먹었지. 아 뭘? 체구만 봐도 잘 먹을 것 같아. 술을.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이제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벌써 저는 이제 후기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말하기 시작하겠는데 아 알았어 우리 MC가 하지도 않았는데 궁금해. 에이섹슈얼은 폴리아모리스트를 어떻게 볼까가? 이렇게 보는 그냥 거야. 남이사 그냥 개 닭보듯 보겠죠. 이렇게 보고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폴리아모리스트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딱 전 그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정체된 사실 되게 궁금해하게 되는 게 지금 보세요. 지금 사랑을 독점적인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독점성은 폴리아모리스에서 깨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적이든 감정적이든. 반드시 성적인 것과 연결된다는 것 또한 에이섹슈얼에서 에이섹슈얼인 로맨티스트들한테서 깨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정하고는 또 다르대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생학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위키니까 할 수 있는 말이다. 대단하다. 에이섹슈얼이라기보다는. 나 나중에 와플 불러가지고 물어보자. 걔 생각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와플이 아니잖아요. 다른 아스가 되셨죠 아스. 아스가르드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연애라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이제 오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생각한 글쎄 오픈된 것 뿐일까? 연애라는 관념이 글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백수 씨가 워낙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자기랑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4명의 기본 마인드가 남이사긴 하거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는 연애하면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연애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먼저 알려주고 섹스하는 건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뭐 굳이 사는 거 지가 가지고 이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아니 지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근데 그거랑 손들지 마 달라. 때릴 것 같아.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연애를 어쨌든 같은 감정을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다르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유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육체까지 너의 육체를 내 거야라고 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난데 근데 서로 간의 신뢰를 지켜라. 그것까지만 지키면 that's okay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백수가 보기에는 범위의 차이겠지. 범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보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관심 계속 드릴게요인데요. 아 이거 내 친구가 질문했다고. 진짜 아무런 우리 아니 이거 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거 도대체 무슨 질문이냐. 근데 폴리아모리스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우리 이스크라 팀이 아니고. 아니야. 또 실외 연구가 난 또 어떻게 저도 제 미래가 안 보여 이러려고 했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궁금했던 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노아모리의 연애의 끝은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잖아요. 뭐 반드시 그렇지만 않지만 그러니까 네, 물론 대체로 이건 대체로 결혼은 로맨스의 무덤이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르게 나온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평생 동안 비혼주의를 살거나 아니면 최소한 파트너십 결합 정도를 생각하고 그거 대부분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이제 동거하면서 살 것 같다라던가 연애하면서 평생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할 일은 모르지만
어찌됐던 건 언젠가 결혼이란 거를 아예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으시더라고요. 다양하네요. 정말 다양하게 얘기하고 근데 계세요. 뭐 이거는 지금 20대에 한정된 거니까 실제로 그 소설 영화화도 됐죠. 아내가 결혼했다고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폴리아모를 다룬 소설의 영화인데 여전히 결혼이라는 제도 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실증적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와. 우리가 만약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없어. 유부남녀 폴리아모리스트. 내가 그거 찾아보려고 진짜 내가 반년이라 지금 3개월 내내 찾아보거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아무도 게 아니라 안 나오는 나타나는 거겠지. 거지. 그래. 아무도 안 그럴 나와. 수도 있겠다. 아니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 자본에서는 그게 없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에 오픈 이건 오픈 채팅을 열어보면 거기에 그게 1대1 채팅이 있잖아요. 그죠? 알죠? 거기서 이게 샵 해놓고 30대 40대 폴리아모리스트 근데 1대1인 거 보니까 그냥 약간 섹스 파트너 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뭐 아무튼 상대방을 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연락은 안 드리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본 게 없었어요. 저는. 구글링을 했을 때도 안 나왔었고. 그것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찾을 수만 있으면 찾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아니면 이렇게 봐요. 실후 인류학 연구자가 돼가지고 저 사람들을 종단적으로 추적 연구를 해봐요. 정단적 괜찮다. 평생 연구자 나왔네. 뭐 한 10년 쳤다 보면 나오겠지. 자, 아니 10년 저 사람들을 해가지고 10년은 20년은 이 어떻게 5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폴리아모리스트 연구를 딱 해. 그렇게 해서 한 명당 구술사야 그냥. 그렇지. 그래서 쫙 실후에 이제 마스터피스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전 노동자로 살래요. 여러분 후원 금액은요. 신한은행이고요. 110. 아니요 하나은행 이거요 4. 야야야. 우리 1002 아니, 저도 신한은행이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해줄게요. 아니면 농협 302. 노래 307. 야 책임 프로듀서 나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점을 보면 왜 제가 그 얘기를 어쨌든 그 얘기를 드렸냐면 실질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고 사실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 하에서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상엔 이거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건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분들 사이에서 이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의 그래서 자식이죠 뭐. 비혼주의자랑 비출산주의자가 많다는 게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리아모리 우리가 이렇게 다 4명이 아니 근데 모노 아모리를 하더라도 양육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거랑 거지. 상관없이 우리가 폴리아모리야. 근데 우리가 애를 낳고 싶었어. 그래서 출산을 했어. 근데 출산을 했는데 결혼제도 하에서는 얘 혼자와 누구와는 혼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내 애의 호적을 얘 해가지고 올려야 돼. 그래서 시민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관계수도 가능하지. 가족관계등록부 형태니까. 하긴 예컨대 그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혼외자를 갖다가 인지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우회 방식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법적으로도 전부 보호를 받고 싶다는 보호 받을 거지. 수 있어요. 그거 받아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 부모가 여럿인 거 말하는 자녀인 거죠. 여럿인 상태로. 어. 근데 그렇게 치면 내가 폴리아모리 하는데 이게 서로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A가 있고 A의 애인인 B와 C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C가 굳이 A와 B 자녀를 책임지고 싶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형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아니 지금 형태에서 충분해요. A랑 B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C를 끼워 넣냐고 괜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나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프랑스 사례 봤었어. 폴리아모리스트들이 전부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금의 제도에서는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써서 우회하는 방법이 있지. 이 관계 전체를 그러니까 동일하게 폴리아모리스트를 그 지향성을 제도화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거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아니 다만 문제는 이거 폴리아모리스트는 되게 일반화하고 있는데 A가 B와도 사귀고 C와 사귀어요. 그렇다고 B와 C가 반드시 하나의 파트너십 형성하는 법은 없어요. 맞아. 그건 정말 케바케인 거지 A, B, C가 하나의 공동체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공동체 근데? 이런 거 아니지. 근데 A랑 C,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 B, C가 있어. 그럼 C와 A가 연애하고 B랑 C가 연애를 해. 그렇다고 A, B가 같이 공동체를 이룰 필요는 없지. 근데 법적으로는 이 둘의 관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서로가 완전 웃기고 그러니까 그러죠. 자녀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웃기고 그래줄까? 저번에 이거 인터뷰한 사람 중에 내가 이번 달에 생리가 늦어졌는데 어느 놈일까? 얘인지 쟤인지 그 걱정 먼저 들더래. 그것도 사실은 깜짝 놀랐다. 진짜 확인해.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웃어서 넘기긴 했지만은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죠. 아니 지가 웃으면서 얘기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거죠. 그래. 그러면 만약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친자 확인이 불가능해지면 그럼 친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사망해서 그런 거요? 아니 유전자 하라는 거지. 거부할 수도 있잖아. 그 유전자를 거부할 수 있지 않냐? 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친자 확인
그 옛날에 YS 즉 혼외자식 소송할 때 YS가 자기 친자 확인하는 거 거부했잖아. 그래갖고 YS 그 외손녀 자식이 그 YS 재단에서 그 보상금을 받아갔어. 유류분 제도로. 내가 그 얼마 전에 기사 썼거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랬던 거야. 그건 그 진짜로 공식적인 인정을 안 해도 민사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확인해야 되니까. 뭐 어찌 됐든 네. 저는 좀 그렇게 해서 현재 제도 자체에서 폴리아모리스트 파트너십 필요해. 시민결합 힘든다. 진짜 시민결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실 결혼제도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 여기서의 시민은 부르주아가 아니고요. 해결적 개념에서의 시투하행입니다. 똑똑한 이제 척하지 해결까지 마세요. 나와서 미치겠다 진짜. 오늘 달려보자. 아니 원래 안ton 원래 현학적인 표현 잘 써요. 참고로 동방신기가 짱입니다. 오정만화. 뭔 소리야 이게? 견증.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결혼대로 놔두고 시민결합대로 하면 낫지 않나? 뭐,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굳이 결혼제도를 폐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결혼제도 놔두고. 결혼이 시민결합 제도 하에 편입되는 거죠. 뭐 편입이 됐든 어찌 됐든. 근데 우리 남녀 1대1의 시민결합인 거니까 그건 근데 결국. 당신네들 그 친척 종교들과 난리 피잖아. 가톨릭은 성당에 사는 거지 구청에서 사주는 않잖아요. 친척 종교가. 그거는 뭐 걔는 전통이 아니고 찢어져간 열교고. 야 진짜 개못되다 진짜. 교황 수익권은 로마 대주교에게 있지. 교황도 저렇게 콘텐츠 말하지 감사합니다. 않는데 교황도 저렇게 말 안 하는데. 내 말이요. 저거 문제야 저거. 야 이게 그러면 내가 닌 고해성사네. 내가 모스크바 총대주교까지는 인정한다.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 정교인지 그 다음에 기독교인지 그냥 개신교? 이미 개신교.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개신교인지 그리고 콥트 정교일 수도 있지. 이슬람인지는 모르는 거야. 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야. 유대교도 우리 친척이지. 뭐 우리 뿌리. 딸이잖아 걔네가. 그렇지. 넌 맞아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하시는 에헤. 아주. 하여튼 불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이스크라. 자 오늘 말이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격렬하게 두 분이서 이제 논쟁을 하셨어요. 뭐 중간중간에 개드립이 섞어 들어가긴 했지만은 사실 저희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지금 뭐 정반합이네요. 그리고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특히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시루에게 돈을 막 꽂아서 평생 연구자하게 해주세요. 진짜 후기 어떻게 쓰냐 진짜. 이제 후기를 쓸 시루부터 얘기를 해보죠. 솔직히 안토니랑 눈지게 붙는 부분은 그거예요. 얘랑 나랑 운동의 방식이 다르거든. 운동이 아닌 거면 아닌 거지 방식 다른 게 아니죠. 아니 그거 말고 니 알고 있잖아요. 니는 그 변. 피스타 운동? 미쳤나 진짜. 그치 넌 나랑 같은 각도로 할 수 없지. 생물학적 다르니까. 진짜. 뭐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좀 나빴던 거였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죠. 얘가 하부 구조에서 형성되는 거. 토대라고 하죠. 그렇죠. 네. 토대에서 형성되는 상부 구조라던가 제도, 뭐 이데올로기. 하체가 상체를 지배한다. 뭐 하체의 욕망이 상체를 지배하지. 진짜 아무 말이나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뒀다면은 아무래도 이게 저는 인류학 수업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보다는 조금 더 상부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문화자본이란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이걸 후기를 어떻게 쓸지 존나 답답하네요. 네, 그다음 한돈. 전 제가 후기를 안 써서 너무 기쁘고요. 개새끼야. 완전 개새끼. 오늘 저는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게 저 앞으로 연애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 못해. 이거를 불안하게 지켜봤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위키. 사실 저는 이제 사학을 공부했다 보니까 이 거대한 사회학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과문하고 아는 바가 없어요. 겸손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논쟁들 살펴봤을 때 폴리아모리라는 거의 정치적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아모리라는 게 사실 연구가 덜 되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차라리 LGBT는 사람들도 좀 드러나 있고 운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가 참 되는데 20세기 이후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루가 선구적인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미쳤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폴리아모리의 상극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모노아모리지만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A 로맨틱이거든요. 정확히는 A 로맨틱. 왜냐면 여기는 아예 로맨틱이라는 것이 배제돼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폴리아모리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저한테는 별 감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위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저는 가장 네가 특이한 거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뭐 이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양이 강한 편인데 그거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만 하고 신뢰만 깨지지 않는다면 nothing이었어요. 근데 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면은 폴리아모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유욕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무슨 말이야 이게? 개인적으로는 알겠어. 그 자기 스스로는 안 되는데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내 범위에서만 넓어가면 저도 뭐 남이 사라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정도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어떤 평균적인 인식에서 원시그만 넘어가는 거야. 네, 저는 원시그만 넘어갔어요. 투시가 되는 거야. 나 넘어갔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확실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고 어찌 되었든 그렇게 됐던 거에서 사실 뭐 재밌는 대화였기도 했고 한 번 더 다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실증적인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뤘던 그 질문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나이대 높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저희가 되면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다루면 폴리아모리는 당분간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다룰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웬만한 건 다 다룬 것 같거든요. 네, 어찌되었든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애나 섹스에 대한 문의나 게스트 제보는 FM redlrps@gmail.com 페이스북 부근힙들의 아무튼 지레드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